세계 곳곳이 일상 회복을 위한 위드 코로나 정책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제로 코로나 아주 강력한 방역 정책을 고수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글로벌 ET 서영민 기자와 함께 이 나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서영민 기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우리는 위드 코로나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 나라라고 나라 이름은 언급을 안 했지만 네. 느낌이 오실 분들은 오셨을 것 같습니다. 눈치채셨죠? 중국 아닙니까? 맞습니다. 아하. 단 한 명의 확진자도 용납하지 않겠다. 그리고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나라 전체를 폐쇄해서라도 바이러스가 퍼지는 걸 막겠다. 이 각오가 엿보입니다. 일례로 최근 상하이 테마파크 관람객 한 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즉시 테마파크 대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3만여 명이 그 자리에 갇힌 채 검사를 받았습니다. 전날 다녀간 사람까지 다 찾아내서요. 총 6만 6천 명 검사했습니다. 이튿날은 베이징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 한 명이 확진됐는데 역시 학교 대문 걸어 잠그고 다음날 새벽까지 초등학생 아이들까지 전교생을 학교에 가둬놓고 검사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란저우시는요, 확진자 6명에 인구 400만 도시를 봉쇄했습니다. 초현실적이라는 외신 반응이 나옵니다. 이렇게 하는 근거, 방역 원칙에 있는 시공 동반자라는 개념입니다. 시공 동반자. 확진자와 800제곱미터 이내 10분 이상 있었다면, 그러니까 밀접 접촉이 아니라도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만 있어도 무조건 사흘 안에 2차례 검사 받도록 했습니다. 와. 네. 시공 동반자 하니까요. 무슨 좀 낭만적인 영화 제목 같기도 하고 네. 아니면 SF에서 나오는 단어 같기도 한데 네. 도대체 중국은 왜 이러는 겁니까? 이게 제로 코로나라는 걸 하겠다는 거겠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 이미 3분의 2 지역에서 확진자가 나왔는데 이걸 계속 막습니다. 위험 지역으로 지정된 60여 개 도시에서 봉쇄와 이동 제한 조치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국은요, 하루 확진자 숫자가 아주 적습니다. 네. 공식 통계로 나온 숫자도 100명 이하인데 네. 사실 인구가 13억이면 거의 제로에 가까운 거 아닙니까? 그러게요. 지금 조치는 과해도 너무 과한데, 근데 이거 과한 게 계속되면 이게 과한지도 잘 모르게 됩니다. 중국 SNS에는 이런 질문도 올라옵니다. 확진자와 닿은 바람이 나한테 와서 닿았는데 그게 접촉입니까? 접촉이라고 하니까 접촉이겠죠. 네, 중국 당국이 모든 것에 지침, 방침을 내리고 있기 때문인데 일례로 오늘 서울에 첫눈 왔는데 중국은 지금 내리는 눈도 함부로 못 옮깁니다. 왜냐하면 눈에 대한 지침도 있기 때문인데 당국이 봉쇄 지역에 쌓인 눈 외부로 가지고 나가지 말라. 그러니까 눈 건드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야, 이거 눈 안에도 바이러스가 있을 수 있으니 네. 주민들의 고통이 또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겠습니까? 네, 뉴욕타임스가 보도했는데요. 중국 윈난성의 한 마을 루이리시 상황이 기구합니다. 이곳은 지리적으로 미얀마와 국경을 맞댄 물류 요충지인데 당연히 감염자 많을 수밖에 없을 텐데 중국 당국은 그러니까 또 당연히 감염자 나올 때마다 봉쇄령 내립니다. 7달 동안 4번, 한 번 봉쇄에 평균 26일. 7달 가운데 절반 이상이 봉쇄 기간이었습니다. 1살짜리 아기가 코로나 검사 74번 받았다는 인터뷰도 신문에 실렸습니다. 제로 코로나가 과연 가능은 한 건지 사실 중국의 진짜 이유가 궁금합니다. 국제금융센터가 보고서를 하나 냈는데요.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우선 내년 2월 베이징 동계올림픽, 중국은 이번 올림픽을 관중이 입장하는 형식으로 성공적으로 치르고 싶습니다. 도쿄처럼 텅 빈 채 말고요. 근데 코로나 못 잡으면 이렇게는 못할 테고요. 다른 이유는 취약한 의료 시스템입니다. 자체 백신 사실 확신이 잘 안 가죠. 병상 수는 부족하기도 하고요. 농어촌 지역은 더 부족합니다. 근본적으로는 역시 체제 우월성 과시입니다. 미국이나 서구는 코로나로 난리지만 우리는 체제가 훌륭해서 안 그렇다라고 했는데 이제 와서 통제를 포기하면 결국 서구식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강력한 통제는 공산당 정권 유지에도 나쁠 게 없습니다. 지금 중국의 중요한 회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공산당 19기 중앙위원회 6차 전체 회의, 6중 전회인데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시진핑 주석을 마오쩌둥, 덩샤오핑 반열에 놓고 장기 집권 발판을 마련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실적, 체제 안정 둘 다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야, 그런 상황이 여러 개가 겹쳤으니 그럴 만도 한데요. 그런데 제가 아까부터 계속 궁금한 게 네. 정말로 제로 코로나
한 명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는 게 이게 과학적으로 가능합니까? 외신들도 그 부분 지적하고 있고요. 이것 때문에 경제만 더 침체 국면으로 가고 있다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중국 당국도 영원히 이러는 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아는 것 같습니다. 그 힌트가 중국 최고 권위 전염병 학자 종난산 인터뷰에 있습니다. 당분간 제로 코로나 정책이 이어질 것이라고 했는데 그 당분간 언제까지냐? 중국인들은 내년 말에나 해외여행 가능할 거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왜 내년 말이냐? 묘하게도 내년 10월에 시진핑 주석의 3연임을 확정하는 당 대회가 끝납니다. 야, 정말 그 말대로라면 중국은 정치적 안정이라는 목적을 제일 앞에 놓고 움직이는 그런 나라인 것 같습니다. 서영민 기자,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